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 흉흉한 사회에서 지금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범인보다 혜빈이를 기억해달라. 누구의 절규이고 외침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이자 두 번째 희생자가 된 고 김혜빈 양의 지인들 그리고 유족들의 뜻인데요. 최원종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그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아오다가 25일 만에 끝내 숨진 김혜빈 양. 지인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해자 최원종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김혜빈 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인들의 뜻이고요. 유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혜빈 양의 이름과 영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분이에요. 고 김혜빈 씨입니다. 20살이에요. 인생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했어요. 내일이 발인인데요. 유족분들의 아픔 우리가 다 안다는 거, 다 헤아린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족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달 정도 지고 갔어요. 국가가 더 나빠요. 그 가해자 악마 같은 놈보다 국가가 더 나쁘다고요. 저희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힙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혜빈이 정말 사랑한다. 영정 속의 김혜빈 씨는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도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웃고 있네요. 엄마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게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20살이에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확 망할까요, 진짜. 네, 20살이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이제 막 그 꿈을 펼치기 시작할 그런 나이인데 그 시작 지점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좀 큰 상처가 되고 유족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김혜빈 씨가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더 유족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지금 유족이 얘기하는 김혜빈 씨 성격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외동딸이었다. 네. 밝고 장난기도 많았고 책임감도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혜빈이 밥도 좀 먹이고 싶고 혜빈이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먹이고 싶다. 그리고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슬픔을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범인이 어떻게 처벌을 받더라도 유족의 상처를 씻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족들이 뭔가를 이렇게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고 이희남 씨의 가족도 최근에 그 이희남 씨의 생전의 모습, 생일 파티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해자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네.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추모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가해자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집안 환경이 불우하고 해서 저렇게 됐다. 즉
뭔가 범죄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온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국가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같이 위로해야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최근 미디어라든가 수사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일침을 날리시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분들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차원은 뭘까요? 아마 강력한 법의 처벌일 거예요. 이 최원종을 수사한 검사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최원종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된 데 수사했던 검찰은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최원종의 주장은 그 TV에서 이제 기자분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나를 누군가가 스토킹 조직이 조직적으로 나를 감시한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다. 이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주변에 가까운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고요.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치료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스토킹 조직에 매수당했구나라고 해서 부모도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요. 아하. 피해 망상, 정신질환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심신미약 감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근거로 첫 번째는 가상의 화폐라든가 주식 투자를 할 정도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있었고 특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언론에서 초중고 시절에 좀 영재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됐고 중요한 건 본인이 범행 전에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경을 스스로 한 차례 검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이 심신미약에 빠졌던 상황이 아니라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그거를 검토해 볼 정도이면 그 당시에 판단 능력,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강력 사건, 흉악 사건에 대해서 엄벌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대응은 필요치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사격 훈련을 해본 결과 반동도 적고 가벼워서 현장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확대 보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총이 등장했어요. 이걸 보급하겠다는 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전에도 권총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름이 저위험 권총이잖아요. 네. 그럼 실제 권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략 보면 테이저건과 38구경 권총과의 사이의 이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허. 무게도 실제 38구경 권총보다는 40% 정도 가볍고요. 어허. 무엇보다 실탄이 금속이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약하진 않고요. 아까 지금 계속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총기를 발사했을 때 저위험 권총을 발사하게 되면 실제 권총의 10분의 1 정도의 위력인데 대략 한 6cm 정도. 그러니까 피부로 한 6cm 정도 들어가니까 6cm 정도 들어간다면 실제 뼈까지 부서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그런 권총인 거죠. 아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테이저건보다 이제 사거리가 한 3배 이상 좀 깁니다. 아. 그러니까 좀 멀리서 원거리에서도 흉악범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내년 한 5,700여 정을 먼저 지급을 하고 네. 그리고 지역 경찰 5만 명 정도가 1인 1정의 권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인 1조로 근무하면 한 명은 실제 권총, 그러니까 38구경,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권총, 아하, 나머지 네. 한 명은 저희용 권총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과잉 대응 같은 이슈가 터질 때 경찰이 혼자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많았어요. 현장 네. 경찰이. 근데 그럴 때 국가와 또 경찰 조직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응, 그런 일단 보호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어떤 장비를 지급한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경찰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위험 권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출동했을 때의 그 난동자를 제압하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 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은 사회가 반드시 안전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